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려면 일단 부동산이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와 함께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과 동산 어떻게 다를까요? 동산은 움직일 동자의 재산 산자, 움직이는 재산입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앞에 아니 불자가 붙었어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동산과 부동산은 동산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인 부동산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과 협의의 부동산으로 또 개념이 나뉘어지는데요.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합니다.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의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시키는데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 자동차, 건설기계, 20톤 이상의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 부동산은 아니지만 등록을 하는 그런 재산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는 동산이죠. 건설기계나 선박도 동산이에요. 그런데 동산이지만 등록을 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 부동산에 의제한다, 이런 개념으로 준부동산 개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우리 토지는 잘 알고 있지만 정착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정착물은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사용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입니다.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을 의미합니다.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임시로 심어놓은 가식의 수목, 여기서 가는 임시의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식적이다 할 때 그런 가식은 아니에요. 네, 임시라는 의미예요. 임시로 심어놓은 그런 수목, 판잣집, 모델하우스 등 가건물, 그리고 신문과 아파트, 이런 건 정착물이 아닌 게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산으로 보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특히 모델하우스는 거기 계속 있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정착물에는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이 있는데요. 일단 독립 정착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토지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정착물을 독립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지의 건물, 대표적인 독립 정착물이고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그리고 농작물을 독립물이라고 해서 토지와는 별개의 거래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면서 지붕 및 주벽, 일정한 용도가 있어야 건물이라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비닐하우스 있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는 건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붕, 주벽, 일정한 용도,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예, 건물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속 정착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속물, 부속물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종속 정착물입니다.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정착물이고요.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독립 정착물하고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속 정착물은요, 수목, 교량, 터널, 담장, 국어 등이 있는데요. 국어는 흔히
흔히 수로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독립물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모두 부속물로 보고 있고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지금 물 위에 있는 교량 같은 거 보시면 별도로 이런 것들 등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속 정착물인지 독립 정착물인지 개념을 구별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해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등기부에 나와 있는 부동산인지 아니면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아, 독립 정착물이구나, 종속 정착물이구나, 그 개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등을 설치했을 경우 임차인이 설치한 블라인드는 정착물인지 정착물이 아닌지 살펴볼게요. 임차인이 설치한 블라인드는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블라인드는 쉽게 분리할 수가 있잖아요.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할 때는 이게 쉽게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구별이 좀 쉬워요. 정착물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는 당사자 간에 매수인 혹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인지 여부를 측약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명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명인 방법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신가요? 좀 어려운 말이죠. 지상물이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줄을 둘러서 명찰을 달거나 나무 껍질을 벗겨 이름을 써놓는 것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수목에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정착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 수목은요, 토지의 정착물로 본다고 했었어요. 그 정착물 중에서도 독립 정착물이었나요? 종속 정착물이었나요? 네, 우리 아까 수목은 종속 정착물이라고 했어요. 종속 정착물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건물과 달리 독립적으로 거래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인 방법이라는 방법을 쓰면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독립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종속 정착물로 소유권과 분리가 되지 않고 다 포함돼서 거래될 수도 있지만 명인 방법을 사용해서 토지와는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그러니까 독립 정착물로 그러니까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합 부동산이라는 말은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지칭할 때 그 부동산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그리고 토지와 그 지상의 임목,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가 다른 두 가지 부동산을 함께 지칭할 때 복합 부동산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임목, 그러니까 나무 얘기하는 것도 수목,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에 등기를 받은 나무를 임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는 나무에 대해서도 등기를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우리 보통 등기부에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만 있지 임목, 나무 등기부 뭐 이런 게 따로 없잖아요. 근데 이 특별법에 의해서 나무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다만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률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일단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니까 임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토지와 그 지상의 임목,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죠? 이 공통점,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이요. 지금 토지와 별개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이에요. 예, 토지, 건물,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죠.
토지와 그 지상의 이목도 마찬가지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고 우리가 각각 다르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합 건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까는 복합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봤죠? 지금은 복합 건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복합 건물은요, 건물이 둘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우리가 흔하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주상복합 건물, 주복이라고 표현하죠. 주거용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복합 건물, 주상복합 건물, 그리고 관공서와 상가가 함께 있는 관상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이 복합 건물과 복합 부동산은 자칫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라서 어떤 게 복합 부동산이고 어떻게 복합 건물이구나 개념을 잘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합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주복. 자,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어떻게 쉽게 와 닿으시나요? 최대한 여러분들께 부동산과 그 부동산 법률에 대해서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방송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